같은 문제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다짐도 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긍정 확언도 해봤는데 며칠 지나면 예전의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돌아와 같은 현실을 복제하듯 반복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과거 자아가 하나의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고 그 주파수가 같은 종류의 사람, 사건, 결과와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주는 당신이 말로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와 같은 진동을 가진 버전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 관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전자는 관찰될 때 입자처럼, 관찰되지 않을 때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가능성의 파동이 주목과 측정이라는 관찰을 통해 하나의 결과로 수축되는 것이죠. 당신의 주의, 에너지, 감정이 바로 그 관찰 행위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이 특정 결과에만 계속 주목하고 있다면 현실은 그 궤도를 따라갑니다. 반대로 주의와 감정의 에너지를 새롭게 정렬하면 당신의 삶은 다른 궤도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양자적 창조의 핵심이며 당신이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사랑과 의도로 만드는 모든 영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수치, 두려움에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시각화나 확언을 반복하면 언어의 표면은 미래를 말하지만 몸의 진동은 과거를 방송합니다. 뇌과학은 우리의 일상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55%에 달하는 행동과 반응이 오래된 정서 기억과 습관 회로에 의해 결정됩니다. 몸은 저장고이자 송신기입니다. 반복된 감정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그 화학적 상태가 다시 같은 생각을 끌어들입니다. 머리로는 새 미래를 말하면서 몸은 어제의 화학을 내보내는 이 불일치 속에서 우주는 무엇을 반사할까요? 언제나 현재의 당신, 바로 그 상태입니다. 해법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 진동으로 자신을 재정렬하는 것. 관찰자 효과의 언어로 말하자면 당신의 주의와 감정이 미래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관찰자가 되는 것. 공명의 언어로 말하자면 라디오의 다이얼을 다른 주파수로 돌리는 것. 뇌과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재훈련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주 경로로 만드는 것. 유전자 표현의 언어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반응 중심의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회복과 창조 중심의 스위치를 켜는 것. 영성의 언어로 말하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처럼 내적 실제가 외적 실제를 낳는 순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단타의 가르침은 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깊은 자아가 이미 원하는 미래와 하나이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외부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양자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진동, 공명입니다. 물체와 시스템이 같은 주파수로 떨 때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교환됩니다. 일상에서는 당신의 감정 상태가 바로 그 주파수입니다. 두려움과 결핍은 결핍과 공명하고
넉넉함과 감사는 기회와 공명합니다. 뇌는 예측 장치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예측 모델을 그대로 두고 시각화만 바꾸면 뇌는 불일치를 오류로 처리하고 곧바로 원래 모델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바꿔야 하는 것은 생각 몇 가지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감정의 집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미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 정체성의 서술이 바뀌면 뇌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가중치가 바뀝니다. 신경가소성이 여기에 관여합니다. 자주 쓸수록 회로는 굵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감정과 생각이 바로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재배선합니다. 무의식은 느리고 단단하지만 재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정이 깊게 수반된 경험은 빠르게 회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관건은 미래의 정체성을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감정적 서명을 지금 몸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 경외, 사랑, 신뢰 같은 상위 정서들이 심박 변이도와 면역,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고 유전자 발현까지 바꾼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판의 일부이며 환경과 특히 내적 환경에 따라 켜지고 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의 상태가 곧 환경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그 상태를 읽고 반응합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고 강력한 절차로 바꿔봅시다. 여기 4단계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과거 자아의 주파수를 내려놓고 미래 자아의 주파수를 몸에 고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신경회로는 재배선되고 호르몬의 평균값이 바뀌며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1. 정지와 증언. 우선 멈춰서 자신을 관찰자로 세웁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3분간 이어가세요. 호흡이 천천히 길어지면 교감신경의 과열이 내려가고 전전두엽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나를 지배한 감정과 생각을 소리내어 또는 종이에 적어 증언하세요. 나는 초조했고 비교했고 두려워했다. 판단 없이 사실만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파동을 입자로 만드는 관찰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의 빛 아래로 올라옵니다. 정화와 방출. 몸이 저장한 과거의 화학을 의식적으로 배출합니다. 턱과 어깨, 배, 골반을 느슨하게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세요. 팔과 다리를 가볍게 털어 진동을 바꾸고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토닥여 굳은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90초만 통과시키세요. 뇌과학적으로 강렬한 정서 파동은 짧은 시간 안에 최고치를 지나갑니다. 울음이 나오면 울고 분노가 나오면 베개를 치며 소리를 내세요. 몸이 비워져야 새로운 주파수가 들어옵니다. 3. 선택과 재결정.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할지 결정합니다. 미래 자아의 핵심 감정 하나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침착한 넉넉함, 은은한 자신감, 조용한 기쁨 같은 정서적 서명을 단어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감정을 불러옵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후에 평온한 안정감으로 숨을 쉬세요. 시각화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메일을 쓰고 회의에 들어가고 가족을 만나고 돈을 다루는 날을 3분간 리허설하세요.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동일한 신경 서명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뇌에 예측 모델을 교체합니다. 4. 고정과 증폭. 이 감정 상태를 몸에 고정할 앵커를 만듭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살짝 맞대고 마음속으로 나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알람을 설정해 앵커를 재활성화합니다. 감사 3가지를 기록해 감사를 증폭시키고 작은 행동 하나를 지금 선택하세요. 이메일 제목을 새 기준에 맞게 바꾸거나 지갑을 정돈하거나 타인의 친절에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것처럼 즉각 가능한 행동으로 상태를 밖으로 옮깁니다. 행동은 주파수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4단계는 심리와 생리를 동시에 다룹니다. 정지는 관찰자로의 귀환이며 정화는 몸의 화학을 리셋합니다. 재결정은 뇌의 예측 모델을 바꾸고 앵커링과 행동은 새로운 회로를 굵게 만듭니다. 양자적 언어로 보자면 주의라는 관찰이 바뀌고 진동의 패턴이 교체되며 에너지가 새로운 공명에 동조됩니다. 뇌과학의 언어로 보자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하고 해마가 새로운 맥락 기억을 엽니다. 에피제네틱스의 언어로 보자면 스트레스 사슬이 누그러지고 회복과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영성의 언어로 보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답이 바뀌면서 현실의 해석이 교체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과학적 번역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를 풀어봅시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미시 세계에서 분명히 관측되지만 우리가 테이블을 바라본다고 테이블의 분자 배열이 즉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주는 통찰은 강력합니다. 주의가 에너지이며 주의가 닿는 곳의 가능성이 변한다는 점. 뇌는 당신의 주의를 기준으로 뉴런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몸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 화학을 분비합니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며 결국 환경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실제 경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과 뇌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불안하거나 분노로 요동칠 때 심박은 불규칙하고 뇌파는 산만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고 감사를 느낄 때 심박은 조화롭게 변하고 전전두엽이 안정됩니다. 심장과 뇌의 코히어런스가 생길수록 당신은 과거의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회로는 강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미래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양자 공명과 신경 공명, 그리고 사회적 공명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내는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미러, 뉴런 시스템은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리듬에 동조합니다. 침착하고 명료한 에너지를 낼 때 주변이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회의가 덜 혼란스러워지고 대화가 더 깊어지고 기회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불안과 결핍의 리듬은 서두름과 실수, 방어적 반응을 불러들입니다. 당신이 먼저 주파수를 바꾸면 세계는 후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찰자 효과는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언어는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나는 원한다 대신 나는 선택했다. 나는 노력 중이다 대신 나는 진행 중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다. 같은 문장을 사용하세요. 뇌는 언어의 프레임에 맞춰 정보를 정렬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당신의 자동 반응을 최소화합니다. 영성의 전통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면이 먼저다.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베단타는 참된 자아가 증인 의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불확실성과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공간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공허는 새로운 것을 잉태할 수 있는 진공입니다. 물리학도 진공이 비어있지 않고 에너지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소음을 잠시 끄고 고요에 머물 때 그 고요가 새 가능성의 자궁이 됩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창조의 전실입니다. 이제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 설계를 제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지 마세요. 3분 호흡으로 정지와 증언을 하고 오늘의 정체성 문장 하나를 소리내어 선언합니다. 나는 침착한 넉넉함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고 어깨를 열어 그 감정을 몸으로 장전하세요. 하루 일정에서 중요한 순간 3군데를 미리 지정합니다. 첫 번째 통화 전, 점심 전, 퇴근 전. 알람이 울리면 앵커를 누르고 60초 리허설을 합니다. 그 순간의 나를 재결정하는 거죠. 작은 환경 디자인도 효과적입니다. 책상 위에 미래 자아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올려두세요. 메모지에 정체성 문장을 적어 모니터 옆에 붙입니다. 스마트폰 배경을 감정 서명 단어로 바꾸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명 상태를 불러오는 곡으로 구성합니다. 냉장고 문에 감사 리스트를 붙여 가족도 함께 공명하도록 초대하세요. 이런 외부 단서들이 무의식의 관성을 바꿀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참여하세요. 영상이 끝나기 전 댓글에 당신의 감정 서명 하나와 정체성 문장 하나를 선언하세요. 예를 들어 조용한 확신을 기준으로 나는 오늘 모든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 7일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4단계 의식을 실시하고 댓글에 체크인하세요. 기록은 당신의 의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공명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 여정에서 마주칠 가장 큰 장애물은 회귀입니다. 갑자기 예전 감정이 몰려오고 습관이 튀어나오고 외부에서 도발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귀는 회복의 일부입니다. 뇌는 안전을 찾으며 익숙한 것을 안전으로 오해합니다. 당신이 새로움을 안전으로 재정해야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귀가 올 때 다음 프로토콜을 사용하세요. 첫째, 즉시 정지하세요. 앵커를 누르고 3회 깊은 호흡을 합니다. 둘째, 라벨링 하세요.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은 초조, 두려움, 수치다. 이름 붙이기가 편도체 과열을 내려줍니다. 셋째, 재결정하세요. 나는 지금 침착한 넉넉함으로 이 장면을 다시 선택한다. 넷째, 미시 행동 하나로 옮기세요. 말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기, 이메일 답장을 10분 늦추기, 자리에서 일어나 30초 걷기처럼 즉각 환경과 몸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이 60초 루틴이 회귀를 다리로 바꿉니다. 회의와 의심도 다루어야 합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개인의 현실 창조를 증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자 언어는 상징이자 지도입니다. 인간의 주의와 감정, 의미 만들기 능력이 현실 경험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심리학과 신경과학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양자적 비유는 당신의 상상과 믿음을 확장시켜 행동을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가 없으면 입자가 파동으로 남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우아한 힌트를 줍니다. 주의하지 않은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심은 나에게는 이런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렵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몸을 바꾸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자세를 열고 호흡을 길게 하고 시선을 멀리 두고 움직임을 크게 하세요. 몸의 신호가 바뀌면 뇌는 상태를 재해석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 가장 빠른 다리입니다. 감사 리스트를 지금 3개 적으세요. 작은 물 마시는 소리, 빛이 벽에 비치는 모습,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사실조차 감사의 재료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이 단순한 연습에 즉시 반응합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과 억지로 끌려가는 인간관계도 도전입니다. 기준을 설정하세요. 나의 기준은 침착한 넉넉함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게 나를 소모시키는 대화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준을 살면 일부는 자연스럽게 공명하고 다른 일부는 조용히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위생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세요. 뇌는 사실을 조화합니다. 하루 끝에 변화의 징후를 셋 기록합니다. 작은 우연, 평소 같으면 화낼 상황에서의 침착함, 다른 사람의 미묘한 친절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록은 당신의 새로운 모델을 데이터로 채워줍니다. 21일이면 습관의 씨앗이 심어지고 66일이면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과학과 영성의 리듬을 믿고 꾸준히 가세요. 마지막으로 미래 자아의 언어를 입에 올리세요. 나의 주파수는 안정과 사랑과 명료함이다. 나는 매 순간 관찰자로 서서 선택한다. 나는 내 안의 빈 공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앉는다. 이런 문장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말은 파동이며 파동은 형태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실 창조는 말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 상태를 바꾸는 예술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지금 누구인가를 반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다이얼을 바꾸세요. 4단계 의식을 오늘부터 7일간 실험하고 주파수의 변화를 일지에 기록하세요. 그 과정에서 뇌는 재배선되고 몸은 새로운 화학을 배웁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사람과 사건, 기회를 재배치합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에 당신의 감정 서명과 정체성 문장을 선언하세요. 알람을 설정해 내일 아침 첫 3분을 내게 선물하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내 단계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공유하세요. 공동의 공명은 개인의 공명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입니다. 선택과 실행이 그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관찰자로 서서 숨을 고르고 몸을 비우고 미래의 감정을 불러와 고정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3번 의식적으로 다이얼을 돌리세요. 그때 당신의 세계는 미묘하고도 분명하게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현실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